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로스쿨에서 포스트리트 강의하고 있고 사유하는 법학적성시험 운영 중인 권성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중앙대부터 이제 중경, 외시, 건국대까지 해서 이제 인서울 미니 한번 라인 다뤄볼 건데요. 일단은 분류가 서강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민이고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수가 많기는 하지만은 대충 일반적인 라인은 그렇게 우리가 호칭하긴 합니다. 일단 서울 미니 라인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냐면요. 위에 서울 대형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정량과 정성을 둘 다 정말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려야 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순에서 높은 정량인 상태에서 정상까지 같이 가미하는 식의 입시 전략이 어떠한 일관된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인서울 미니 같은 경우에는요. 정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뚫고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서울 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각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계 자료들을 보면요. 리트가 120점인데 또는 110점인데 이 성적으로 인서울 미니에 들어갔단 말이야? 하는 표본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인서울 미니 라인 중에서는 우리가 확신의 정량대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정량이 압도적이라고 하더라도 중경, 외시, 건, 이 여기를 쓸 때 정성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의문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량만 높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서 전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 서울 미니 라인에서는 먼저 이야기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 중앙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입시가 혼란스럽다, 혼돈이다, 또는 이제 중로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앙대학교 로스쿨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모집 요강에 올라와 있는 기본 정보들 확인해 보면요. 중앙대학교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리트 점수가 100점 중에 75점이 기본 점수로 25점이 실질 배점 되고 있고 서류 같은 경우에는 100점에 80점 기본 점수로 20점 배점 되고 있고요. GPA 같은 경우에는 100점 배점에 85점 기본 점수로 15점 배점, 그 다음에 면접이 100점에 90점 기본 점수로 10점 배점, 그 다음에 여기 또 특이하게 영어에 실질 5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리트 점수만큼이나 서류 점수에 대한 실질 반영 점수가 굉장히 높죠. 심지어 서류 점수와 면접 점수를 더하면요. 리트 점수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질 반영 점수 내부 환상식 고려했을 때 정성 점수가 정량 점수를 뛰어넘네. 거기다가 이따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자기소개서에서 이 비문을 쓰는 게 아니고 증빙 파트의 글자 수가 많네. 그럼 우리 대체적으로 정성을 많이 보는 학교구나 라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중앙대학교 입시가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중앙대학교는 그냥 정성을 FM대로 굉장히 많이 보는 학교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 정성 점수에서 어떤 학교는 학벌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준다. 또 서강대학교 같은 곳은 전문 자격사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조가 알려져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기조들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제 학생들이 뭔가 통계를 내보고 자료를 서칭을 할 때도 어떤 해는 전문직 자격사가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해는 어떤 사람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대학교는 정성 점수 그 자체, 서류 점수와 면접 점수를 그냥 많이 보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학생들이 중앙대를 가지고 그러면 성균관대 같이 정성대다라고 평가하고 그런 이미지가 굳어지면 되는데 왜 중앙대는 유독 로또라는 이야기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진술의 비일관성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술의 비일관성 무슨 이야기냐면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포스트리트 입시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좀 안 된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본인한테 엄격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소개서 못 쓴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선생님을 껴서 진짜 첨삭을 좀 많이 받아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서류를 잘 썼다. 제 학생은 나한테 잘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왜 그렇게 평가하느냐 라고 이제 화를 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 면접 또한 제가 이제 복귀한 걸 들었을 때는 이 논제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다 빠뜨리고 이야기를 했고 교수님이 인성 면접으로 빠르게 전환한 이유도 학생이 지금 논리적인 핀트를 못 잡아서 급하게 여기서 점수를 어떻게든 더 챙겨주려고 인성 면접으로 전환한 게 티가 나는데
학생 자기 스스로는 저는 막힘없이 술술 잘 대답했습니다 라고 뭐 진술하는 경우라든지, 또 제가 들었을 때는 이 논점에서 나올 수 있는 논제들 다 이야기를 했고, 이 교수님의 답변은 사실상 무족의 논리여가지고 올바르게 답변을 할 수 없어서 면접을 굉장히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못 봤다라고 진술한 학생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는 학생들이 이제 커뮤니티 같은 곳에 나 면접이랑 서류 굉장히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정량 점수도 높은데 광탈했다라는 식의 진술도 계속 올라오고, 또 내가 서류랑 면접을 굉장히 잘 최상위권으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나 서류도 대충 썼고 면접도 제대로 준비 못했는데도 붙었다, 이제 이런 식의 진술들, 객관적 평가에서 어긋난 진술들이 마구마구 모순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통계들을 가지고 어떤 입시 기조를 측정하는 학생들이 혼란스럽다, 중앙대는 서류라든지 면접을 잘 본 사람은 떨어지고 못 본 사람은 붙는구나 라고 이런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한 이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와전되고 소문이 매년마다 겹쳐가지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입시라는 어떠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나이는 고려해야 되겠죠. 중앙대에서 칼주 선호하는 건 다들 아시는 바니까 나이가 어리면서, 그러니까 공백이 많지 않으면서 정성 요소가 많은 학생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정량 점수가 중앙대학교의 그 이제 핏 안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중앙대학교 저는 충분히 추천해 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잡설이 길었고요. 우리 내부 환산식도 보면요, 리트 점수는 그대로 비율을 맞춰서 반영을 하되 우리가 좀 괄목해 볼 만한 게 공익영어 점수에서 1, 2점 정도 차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5점, 100점이 이루어진다는 거, 겨우 5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정말 정량이랑 정성으로 남을 확실히 압도할 수 있지 않고 격전직, 그러니까 뭐 120 후반대라고 한다면요, 이런 1, 2점만으로도 1차 합격에 당락이 갈릴 수도 있고, 또 최종 합격에서 예비번호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성과 정량을 압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1, 2점 짜투리 점수들도 알뜰살뜰하게 챙겨가야 합격 가능성을 다이나믹하게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우리 GPA 보시면요, 생각보다 GPA의 구간의 급간이 넓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따가 합격자 분포 보시면 92점, 94점 미만은 없기는 한데 사실 이론상 보면 GPA가 뭐 94, 92 미만이라고 해서 크게 손해를 보는 학교는 또 아닙니다. 학점의 반영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 서류랑 면접으로 충분히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곳인데, 워낙에 중앙대 학교가 조금 혼란스럽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정량에서 쫄리는 친구들이 작년에는 많이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합격자 평균, 학점 GPA 평균이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 합격자 통계를 보면요, 우리 1단계에서는 리트 최저점이 118.3이었는데 최종 합격자에서는 120.8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시죠? 이 122점이면요, 사실 지거국에 지원할 때도 뭐 충북대학교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불안정한 점수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점수로 서울 미니 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심지어 다른 인서울 대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아랫꼬리가 120 초반, 120 중반에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합격자 분포와 이 아랫꼬리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길었는데, 여기서는 120.8, 그 다음에 124점 정도로 한 1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다. 그만즉슨 중앙대학교가 자기들이 발표했던 실질 반영률대로 리트 점수만 평가한 것이 아니고 정성 점수를 폭넓게 이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어떤 요소를 많이 보는 것이라고 스나이핑 하시고 뭔가 통계를 다시 조사하실 게 아니고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서류와 그 다음에 전반적인 면접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성 요소가 많다, 그 다음에 내가 학벌이 좋다, 뭐 특이정성이 있다, 이런 거 두루두루 다 정성에 쓸 게 많은 친구들은 내가 리트 점수가 좀 낮다는 전제하에 중앙대학교 써보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쓸 거면 확실하게 서류랑 면접에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혼자 쓰고 혼자 준비할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선생님 끼고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GPA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GPA가 낮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분포는요, 아래 꼬리가 92.5부터 시작하고요, 또 최종 합격자는 94부터 시작하지만은 통계는 이렇지만 저는 GPA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정성 점수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GPA는 그렇게까지 고려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불과 2,
3년 전에 모 학교에서 GPA를 정량 점수에서 한번 평가하고 서류에서도 한 번 더 평가했다라는 기조가 살짝 보였던 적이 있는데요. 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내가 정량 점수에서부터 쫄려가지고 처음부터 고학인 친구들이 지원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또 바꿔 말하면요, 중앙대학교에서 GPA 점수를 서류에서 한 번 더 반영한다라는 해석도 좀 가늠해 볼 만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학교 출신의 어떤 전공 가진 친구들이 많이 합격했나 하고 보면요, 우리가 또 여기서도 재밌게 볼 만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스카이 친구들의 입학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공 모든 로스쿨들이 아무래도 스카이 친구들이 조금 리트 성적도 잘 받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외 활동 같은 것들도 잘 챙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모든 로스쿨에서 입학 비중을 꽤 많이 차지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로스쿨 입시에서 이제는 학벌을 반영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학벌 점수가 정성 점수에 들어간다라고 뇌피셜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성 점수를 많이 반영하는 학교들이 이 학벌에 대한 점수 주는 폭도 더 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성 반영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카이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정성 요소를 많이 평가하다 보니까 실제로 스카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걸 보면요, 저 때 제가 입시할 때는요, 워낙에 중앙대학교 로스쿨에서 중앙대 공공인재 전공을 가진 친구들을 굉장히 먼저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막 리트 104점, 102점 맞고도 중공이다, 그러니까 중앙대 공공인재다 하면은 중공군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좀 많이 뽑아주고 챙겨주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게 재작년까지는 14명을 뽑아주면서 여전히 유지되는 기조로 보였는데, 작년에는 2명밖에 뽑지 않았다 해서, 이제 물론 이거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입시 기조가 확실하게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아직 섣부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성 요소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앙대니까 자격 우대 해주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올해는 원서를 쓰는 것이 조금 불리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교생들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공에서도 되게 재밌는 현상이 보이는데요. 뭐 경영, 정외, 경제, 사복, 사회, 영문, 행정 이런 이제 인문대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누가 안 보이죠? 이공계 친구들이 안 보이죠. 그쵸?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해석을 열어놓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초에 중앙대에서 정성을 많이 평가하다 보니까 법학 정성이라든지 관련 정성에는 점수를 높게 배점이 됐는데, 이공계 친구들이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정성들 뭐 그래봤자 뭐 랩실 활동, 뭐 연구 활동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러한 활동들이 정성 점수를 많이 못 받아서 1차에서 대거, 최종에서 대거 떨어졌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로 중앙대의 입시 기조 자체가 원래부터 이공계 친구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이공계 친구들이 정성 점수를 입시 기조에 어긋나서 못 받아서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집단 모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워낙에 정성을 많이 보는 학교다, 워낙에 이제 정성을 많이 보는 학교이기도 하고, 또 정성 비중이 높은 만큼 이제 정성이 없는 이공계 친구들이 애초에 혼란스럽다고 지원을 꺼렸기 때문에 모수 자체가 적어서 합격자 수도 거의 없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해석들은 이제 본인이 같이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뭐 추가적인 부가 정보를 받든가,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정보 서칭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설 지지해가지고 원서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정성을 굉장히 많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리트 점수가 굉장히 낮은 친구들도 계속해서 커뮤니티에서 최종 합격이라든지 1차 합격에 대한 진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도 한번 보면요, 우리 자기소개서가 지원자의 과거와 현재 2,500자, 앞으로의 비전 1,000자인데 이 1,000자 6-2 항목은 비문 파트니까 실질적으로는 2,500자가 증빙 파트인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중앙대학교 자기소개서는 공백을 제외하고 2,500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3,500자에서 4,000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는 아니죠. 우리 전에 서울 대형에서 정성 많이 보던 학교들도 좀 정성 비중이
높으면은 이 자기소개서 항목 수가 3,000자, 3,500자, 4,000자 이랬단 말이에요. 중앙대 마찬가지로 정성 반영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돋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뭐 3,500자, 4,000자라고 본다고 하면요. 500자로 구간 나눴을 때 활동 8개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250자로 나눈다라고 한다면은 활동 16개 정도 필요한 굉장히 정성 요소 증빙자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한테 확실히 유리한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중앙대학교 아무리 이제 서울민이라고 하더라도 정량만 높다고 해서 썼을 때 의문사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최소한 내가 정성 요소로 쓸 수 있는 오피셜 페이퍼가 뭐 5개, 6개, 최소 8개 이상은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썼을 때 최소한 의문사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높은 이제 정성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중앙대는 그러면 입시 기조가 아예 없느냐? 딱 하나 있죠. 중앙대는 나이 어린 친구들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자리가 3이거나 또는 칼졸인 친구들은 써보시는 게 좋겠고 또 내가 나이가 좀 많다 하시는 분들 뭐 30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27살, 28살, 29살 이런 친구들은 중앙대보다는 다른 서울 미니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은 원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작년 입시 결과 전원이 28살 이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찌라시들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중로는 자기 우대가 크다. 예, 그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유독 2명밖에 안 뽑았는데 그게 확실하게 입시 기조가 바뀐 건지 아니면 작년에 모집단의 모수가 튀어서 그런 건지는 우리가 아직은 확정 지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봄직할 정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중로 자기우대 없어졌다. 이것도 뭐 위랑 엮어서 보시면 되겠죠.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모르지만 내가 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쓸 거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요소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는 흠없는 정량을 요구한다. 이거는 저는 살짝 반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GPA는 92, 94에서 굉장히 높게 잡히긴 했지만 리트 최저는 122점까지도 내려갔었죠. 내가 리트 점수에 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성 요소가 굉장히 많고 오피셜 페이퍼도 많고 나이도 어리고 그 다음에 스카이 출신이라고 한다면요. 중앙대 충분히 써봄직한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로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로또 표현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정성 반영 비중이 높은 정말 확신의 정성대다 보니까 학생들이 뭔가 모순된 진술들이 커뮤니티에서 계속 어긋난 진술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런 것이지 전반적인 정성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앞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친구들이 이제 중앙대 로스쿨 쓰면 좋느냐? 아무래도 우리가 정성만 있다고 해서 이런 설민이 쓸 수는 없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20 초반, 120 중반이어서 서울 쓰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정성 요소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는 친구들이 써보기엔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성이 부족한 부분만큼 정량에서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정량 점수 어느 정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도는 채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강조드리죠. 정성에 흠이 없어야 돼요. 정성에 흠이 없고 내가 쓸 수 있는 오피셜 페이퍼도 많으면서 그 오피셜 페이퍼들, 증빙 자료들을 서류 안에 최대한 잘 살려낼 수 있으면서 면접 또한 잘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중앙대 써야 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류에서 평균 이상이다. 그 다음에 면접에서 평균 이상이다. 이미 로스쿨 입시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이 상향 평준화가 굉장히 높은 데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내가 서류에서 뭐 줄글로 쓰지 않았다. 나 그래도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뭐 단락 구별했다. 흐름 잡았다. 이 정도로 평균 이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A급 아니면 싹 다 평균 이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서류의 퀄리티도 웬만하면 다 올라갔고요. 선생님 끼고 준비한 친구들의 입학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 재학생 첨삭만으로는 부족하다. 원래도 글솜씨 없는 친구들.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도요. 단순히 말을 잘한다 수준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주어진 그 논제에 대해서 논점들을 모두 다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는가? 교수님들이 그 논점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훌륭하게 방어해낼 수 있는가? 논리가 일관되게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면접에서 거의 최고점 가까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한 번이라도 말리거나 답변에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평균 이하로 뚝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무래도 이공계 친구들은 통계상 봤을 때 그것이 모집단의 모수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공계를 싫어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비선호가 좀 통계상 보이기는 한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제 뭐 안 맞는 사람 보시면요. 자, 이거 주목해 주세요. 리트만 아주 높은 사람. 정성대이기 때문에 정성을 높게 쳐주고 정량을 살짝 얕잡아본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트, 고리트들도 중앙대에서 수두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트가 130 중반, 130 후반이어서 여기 합격자 분포도로 보면 내가 상위 10%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이 아예 없는 무정성들, 그리고 또 서류나 면접에서 방심한 친구들은 계속 의문사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게 또 중앙대가 중로또라고 불리는 혼돈의 이유 중 하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량만 높지 정성에서 챙길 것들이 별로 없다라든지 뭔가 혼자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조금 올바른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중앙대학교 입시 요강 바탕으로 한번 원서 전략에서 어떤 부분들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중앙대, 저는 오히려 혼란이 아니고 저리시지만 그래도 정성 요소 많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영상이라든지 글을 안 보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중앙대 확실하지 않으면 써보지 못하는 학교라고 인식이 되어서 오히려 기피 현상이 가중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미리미리 알고 선생님 말에 따르면 그렇다면 내가 정성 확실하게 챙겨 놓을 거 있고 선생님 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낮은 리트 점수로라도 서울 미니에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적 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자교생들 아직 자교를 뽑는다 안 뽑는다가 단순 작년 입시 표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기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고려해 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성도 없고 정량도 낮은 중앙대학교 자교 학생이라고 한다면요. 다른 학교의 안정이나 확신 이 원서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정말 이번 입시를 싹 다 도박으로 이제 날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중앙대학교는 조금 기피할 것 같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학교들은 이어서 뭐 시립대랑 외대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